네,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줘서 이 현장을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상식 그리고 습관이 일순간에 바뀌는 어려운 경험들 모두 하셨지요. 매년 주택금융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정책 방향과 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온 저희 주택금융 컨퍼런스도 2년 만에 다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부터 예상 밖에 정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준우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사가 주최하는 2021 주택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정유신 교수님과 발표를 통해 소중한 제언을 해주실 김진경 대표님, 홍춘욱 대표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뜻깊은 논의의 장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금융위원회 박정훈 상임위원님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님,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님, 외 여러 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실 여러 토론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객이 요구하는 주택금융의 새로운 니즈를 읽어내고 경쟁력 있는 정책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오늘 컨퍼런스에서 얻어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학계와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초개인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어떻게 제공을 할지 또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짤지 바로 지금부터 이어지는 토론에서 더 깊이 있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시고요. 또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신증권 배상영 책임연구원님,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님, 틸론 최백준 대표님, 카사 예창완 대표님, 그리고 방금 강연을 마쳐주신 빅밸류 김진경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최백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틸론의 최백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야말로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많이 배우고 산업 간의 어떤 결계가 많이 무너지는 게 많이 느껴진다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PC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원격 데이터 센터에다 놓고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행정기관이라든지 주요 대기업, 주요 통신사들한테 이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원격 재택 근무나 시간 유연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트렌드에 이렇게 부합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2, 3년 뒤에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이제 현황과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혹은 금융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혹은 이제 지금 뭐 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또 뭔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데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한번.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무엇인가가 디지털화되면은 이게 분할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르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큰 건물을 10,000개로 자른다라든지, 또 하나는 역으로 또 잘라진 거를 합치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에너지 분야에서도 그런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갖다 가정집에 뭐 그 10만 가구의 그 태양광을 하나로 묶어서 뭐 기가급의 태양 발전소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합치는 것도 쉬워지고, 또 당연히 거래가 빨라지고, 이런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카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틸론의 최백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모임을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비대면에 관련돼서 우리도 이렇게 유전자 깊숙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한 2, 3년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나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거래의 디지털화, 커뮤니티의 디지털화, 업무의 디지털화의 3가지 내용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먼저 메타버스 시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2D 홈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 화면 안에서만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사람 육안으로 이 거의 180도 정도 되는 육안에서 햅틱으로 이렇게 콘텐츠들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정 정부가 운영하는 메타버스라고 한다고 치면 뭐 행정동이 있을 것이고요, 금융동이 있을 것이고, 교육 이런 스포츠동 여러 가지 동이 있을 텐데, 주택금융공사 동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마치 대면인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준비를 하시려면은 독자적인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실 것이고요. 또는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상용의 어떤 특정 룸을 만들어서 주택금융공사의 그 메타버스 세계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2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업무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스마트워크를 넘어서서 하이퍼워크 시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사장님이 아니라 전 처음에 무슨 영화배우처럼 생긴 아주 얇고 아주 너무 잘생기신 최 사장님을 뵀는데, 인터뷰 도중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셔서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MZ세대가 회사를나 자기가 근무 지역을 선택을 할 때 75% 정도가 원격 재택근무라든지 시간 유연제 근무가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업무를 하실 때 예전에 망분리 개념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건 어떤 형태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는 스마트워크 센터라든지 그 거리를 좀 줄여서 뭐 탄소 중립성, 그리고 그 육아를 좀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 오늘 당장 그 주택금융공사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준비를 해야 돼서 우리나라 행정기관들도 전체 2025년까지 전체 직원의 30%는 무조건 원격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이제 디지털화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이제 거래의 디지털화. 이게 이제 거래 디지털화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 직접 고객하고 거래도 있을 것이고요. 유관 관계 기관들하고도 주고받는 문서들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나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NFT, 꼭 암호화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디지털 화폐는 꼭 들어올 것이고요. 이 디지털 화폐라든지 원화 기반한 NFT 이런 것들이 거래에서 직접 쓰여질 수 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도 되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히스토리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면 환경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세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메타버스 얘기까지 이제 막 해주시고 했는데 이 그 디센트럴랜드인가 거기서는 지금 뭐 땅 막 팔고 있잖아요. 지금 강남 땅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래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메타버스의 주택 이 문제도 그러면 이제 뭐 주택 금융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 정의준 원장님도 이제 그런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또 미래가 아닌가 또 업무의 또 그런 디지털화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미래 우리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혹은 미래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화할까?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혹시 얘기해 주실 우리 패널 분들 계세요? 너무 어렵고 무거울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상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최 대표님. 예.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다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아까 했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올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5G 28GHz가 공식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하죠. 그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타블렛 그다음에 노트북까지 다 기본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업무를 보려면 독립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와이파이를 찾던가 USB 케이블을 꽂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5G를 이용해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5G는 3.5GHz라서 건물 안에 들어오면 통신이 안 돼요. 그냥 LTE로 바뀌는 건데 구구절절히 5G 시대를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략 한 홀로그램 한 10cm 정도, 10cm 바이 10cm가 통신을 서로 받을 때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한 8기가 정도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5G가 풀로 다운로드 5기가 다운로드 25기가 업로드 5기가인데 한 20cm 정도 홀로그램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할 때 홀로그램 통신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 자체도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2년, 3년 정도 내다보시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미래는 계속해서 우리 최 대표님은 메타버스와 뭐 이런 세계로 이제 간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고. 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주택 시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또 시각과 또 관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계 부채와 리스크 지표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빅데이터 관련한 부동산 시장 현황 관련해서 또 내년에 주택금융 컨퍼런스의 의제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모든 이야기들이 2시간 30분이라는 아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순식간에 지난 것 같으셨죠? 맞습니다. 네, 디지털 주택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심도 있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행사장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주택금융에 관한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역할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더욱더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최한 2021 주택금융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